안녕하세요. 난임 전문 간호사 라미라미입니다. 어제 대한생식의학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학회를 다녀왔고, 제가 요즘 관심이 있어 하는 게 정자 쪽인데, 다행히도 정자에 관련된 내용을 논문도 발표해 주시고, 예, 강의를 해 주셔서 제가 잘 보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자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정보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어, 저는 어, 16년간 난임병원에서 계속 근무를 한 난임 병원에서 근무한 난임 간호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액 검사 결과를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았겠죠. 예, 보았겠죠. 예. 저는 정액 검사 결과를 보고 싶지 않은데, 예, 진료 옆에서 서포트를 하다 보면 남편분 정액검사 결과를 보러 오시잖아요. 그러면 정액검사 결과지를 출력하고 전산에 올리고 이런 작업을 옆에서 진료에 대한 서포트를 계속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분의 정액검사 결과를 볼 수밖에 없고요. 그 정액검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이 기회 목이 박힐 정도로 계속 들어요. 예, 예, 제가 10년 넘게 계속 들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계속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큰일 났습니다. 왜 큰일 났으면, 10년 전에 정액검사 결과를 들었을 때와 지금 현재 15년이 지난 후에 정액검사 결과를 들었을 때 정말 정자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정액검사가 정상으로 나오신 분은 제가 어, 정말 거의 못 봤고요. 한 달에 그 레벨 수치의 정상 몸이 되시는 분은 정말로 10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조금씩 조금씩 안 좋거든요. WHO에서 정액검사 결과를 정상 정자이다 라고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WHO에서 얘기하는 기준이 있는데 크게는 한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정액량, 사정량을 보고요. 사정량이 정상량이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정자 수죠. 정자 수가 충분한지 카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자 수를 보고 세 번째는 정자 운동성을 봅니다. 정자 운동성. 이 정자가 얼마나 잘 운동성이 좋은지 보고요. 네 번째는 정자 모양을 봅니다. 예, 이렇게 WHO에서 말하는 정자의 정상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표되어서 이 정자의 검사 결과를 설명해 드리고 있고 그 설명을 듣고 임신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정자 수치가 정액검사 수치가 떨어졌을 때 병원에서는 그거를 도와주기 위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액검사의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술을 내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남편분의 정액검사 결과는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자연 임신을 계속 시도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인공수정을 좀 도움받는 게 차라리 더 나으신지 아니면 시험관까지 갖는 게 맞는 건지 이런 어떤 시술을 결정하는 데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액검사 결과에 대해서 좀 아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WHO에서 말하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10년 만에 WHO에서 그 기준을 정액검사 정상치의 기준을 변경시켰어요. 과연 10년이 지난 WHO에서 변경한 그 기준표가 그 수치가 더 올라갔을까요? 내려갔을까요? 네, 당연히 내려갔죠. 예. 어, 정자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WHO도 세계적으로 그 기준을 좀 낮췄어요. 그 기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네, 이쪽에 보면 어, 어, WHO 2010년도에 자료가 있고요. 2021년도에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 되시고요. 어, 정액이
양을 볼게요. 정액량. 정액량을 2010년도에는 1.5mm였는데요. 2021년도는 1.4mm로 줄었습니다. 예, 0.1mm 정도 줄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사정된 양이 지금 점점 줄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정액량은 줄었는데 정자 농도는 조금 더 올라갔어요. 예, 약간 농축됐다고 보시면 돼요. 정자수, 네, 정자수는 거의 똑같고요. 변화가 없고요. 네, 정자 운동성을 볼게요. 운동성도 조금 낮아졌어요. 예, 정자 운동성은 어, 토탈 모틸리티는 40%인데 2021년은 42%로 올렸지만 프로그레시브 모틸리티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정자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런 운동성은 좀 30%로 좀 떨어졌죠. 네. 그리고 생존율, 바이탈리티 생존율도 떨어졌고요. 정자 모양은 그대로 4%를 뒀습니다. 이 정자 모양이 4%로 든 이유는요. 왜 그러면 이 수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정자 모양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 4%보다 떨어지면 정자가 난자와 수정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정상 레벨 수치는 변함이 없어요. 예, 변함이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모양에 대해서 이 정자 형태, 이 노말 폼, 정자 형태의 모양에 대해서 좀 더 알려드리려고 제가 해드렸는데요. 이거 정액검사 결과 이해하기라는 되었는데 제가 과거 1년 전, 2년 전, 1년인가 2년 전 영상에 정액검사를 검사 결과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만든 거 있거든요. 더 자세히 듣고 싶은 분은 그 영상에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WH 2010년도 자료를 갖고 제가 했는데 이 자료를 갖고 온 이유는 모양을 좀 보여드리려고요. 우리 정자가 정상 모양이 너무 동그랗고 예쁘죠. 근데 모든 정자가 이렇게 예쁘지 않다는 거예요. 예, 머리가 두 개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뾰족한 경우도 있고요. 작은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머리는 하나인데 꼬리가 두 개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정자의 형태는, 정자의 모양은 이렇게 기형정자가 원래 많아요. 그리고 이런 기형정자는 수정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서워하잖아요. 이런 기형정자가 수정이 돼서 우리 아이가 되면 유전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를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기형정자는 수정을 하지 못합니다. 예, 수정을 못해요. 자연 수정이 불가능해서 이 정상정자 이렇게 머리가 예뻐야지만 난자의 망을 뚫고 수정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자 모양에 따라서 나라에 병원에서는 권유를 많이 할 거예요. 실제 그런 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정자 모양이 뭐 1%, 2%, 뭐 1%대다. 그래서 시험관을 요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왜 그러면 정자 모양이 좀 프로수가 적으면요. 1, 2%시면 난자한테 도달한 정자가 머리를 뚫고 난자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머리를 뚫고 난자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그러니까 전체 모양이 1%라면 1%인 정자가 정말 빠르게 해서 난자까지 도달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또 작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1억 마리 이상의 정자가 사정이 된다고 해도 그 1억에서 1%인 정자가 있다면 근데 그 1억의 정자 중에서도 운동성이 굉장히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난자한테 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병원에 가시면 시험관 하기를 권유받거나 아니면 인공수정을 권유받거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좀 병원에 도움을 받으면,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에요. 정자 1%,
떨어졌다. 정자 1%라고 해서 2%라고 해서 자연임신이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임신이 성공하는 데까지 있어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전략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난소 기능이 좀 같이 떨어져 있을 경우는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병원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그렇게 추천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요번에 학회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학회에서 정자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제, 영양 성분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같이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정자 항산화 제제거든요. 모든 게 다 항산화 제제인데 이 항산화 제제가 정자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되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공유하려고 해요. 보면은 여기 보면은 스펌 모틸리티 몰폴로지에도 좋다라고 되어 있는 게 보면 정자의 운동성이랑 이 정자의 모양에도 도움이 준다는 게 이 아연이랑 셀레늄이거든요. 셀레늄 영양소가 거기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운동성 모틸리티에는 L카르틴이랑 코큐텐 아시죠? 코큐텐이라는 거 아르기닌의 같은 성분으로 영양제가 많이 있어요. L아르기닌이랑 L카테틴은 같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 바이탈리티 이제 생존력에도 L아르기닌이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비타민 C, 비타민 E, 티아민, 이거는 정자 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정자 수가 굉장히 부족하신 분들은 비타민 C, 비타민 E, 티아민이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정자의 DNA 데미지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정자의 모양, 정자의 그런 DNA에 도움이 되는 그런 항산화제거든요. 그래서 라코이펜이라고 있어요. 라코이펜은 토마토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라코이펜, 그 다음에 NAC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NAC요? 이게 약간 글루트 글루타치온의 그런 부스터 역할을 하는 건데, 도움을 주는 건데요. N-아스틴 L-시스테인이라고 ANC라는 영양제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요즘 많이 드시기도 하는데, 그런 성분, 그런 NAC가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이거는 폴릭 애시드는 엽산이에요. 엽산이 정자의 DNA, 그 다음에 아세틸 카르틴, 네, 이것도 정자의 그런 그 DNA, 염색체 이런 데에 도움이 된다는 이런 영양제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논문이 항산화 제제가 정자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논문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네. 어, 그런 영양제가 정자한테 도움이 됐다, 실제 정자에게 좋았다라는 그런 논문도 굉장히 많고요. 영양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다는 논문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영양제가 정말로 효과가 있다, 효과가 없다, 이런 거를 딱 하기에는 에비던스가 되게 부족해가지고 연구가 더 필요하긴 해요. 하지만 분명히 정자한테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우리가 실생활에서 먹는 야채나 과일, 뭐 음식물에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음식물에 내가 잘 못 먹고 균일적으로 잘 못 먹는다고 하면 영양제, 그러니까 가격 대비 가격이 싸고 좋은 영양제들 있잖아요. 그런 거라면 챙겨 먹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뭐 학문적으로, 논문적으로 뭐가 맞다, 그르다 하고자 하면 네,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예, 많은 연구가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하고 어떤 면에서는 뭐 효과 없어, 뭐 임신율에도 효과 없는데 막 이런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 내가 음식물을 균형적인 식단을 잘 챙겨 먹는 분이시라면 영양제를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직장 생활하고 아침 저녁으로 막 챙겨 먹을 시간도 없고 점심 때 그냥 식당에 가서 한 끼 제대로 먹어야 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식생활이라면 뭐 샐러드, 야채, 맨날 과일 나는 챙겨 먹기 힘들어.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영양제를 좀 챙겨 먹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 공부하고 제가 생각한 것들을 임상에서 느끼면서 생각한 것을 정리해 본 거를 정리해 드리고 오늘은 영상을 마치려고 하거든요. 보면 어, 건강한 정자 생활 수칙인데요. 네, 정말 생활 수칙인데 금연하세요. 금연 정말 중요하거든요. 금연, 금주, 운동, 식단, 과일, 야채는 베리 종류가 굉장히 정자한테 좋아요. 모든 산딸기, 복분자, 블루베리, 오디, 크랜베리, 블랙베리, 흑달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좋고요. 붉은 고기, 예, 붉은 고기라 하면 동물성 고기들이잖아요. 그런 동물성 고기보다는 생선류의 고기가 좋습니다. 트랜스 지방 섭취 제한한 거 당연하고요. 오메가3도 복용하면 좋고요. 왜 그러면 생선류를 바다에서 나오는 그런 생선류를 잘 드시면 오메가3 안 드셔도 되는데요. 잘 못 드신다고 하면 챙겨 드시면 좋고 앞에서 얘기했던 뭐 엽산, 코큐텐, 아르기닌 그리고 어, 당이 적은 다크 초콜릿이요. 강력한 항산화제라고 해요. 그래서 다크 초콜릿 어, 커피 대신 집중 안 될 때 옆에다가 당 적은 다크 초콜릿 해서 하나씩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 생활 많이 하시면 비타민 D 수치 다 낮거든요. 비타민 D 챙겨 드시고 그리고 고환을 시원하게 해야 합니다. 고환이 온도가 상승되잖아요. 그러면 정자는 운동성도 떨어지고 다 안 좋아져요. 그래서 고환을 온도가 상승하는 행동이 뭘까가 있을까요? 우리가 일생장에서 다리 꼬고 앉는 거. 예, 고환이 계속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저기 팬티도 굉장히 꽉 끼는 옷. 그리고 컴퓨터 작업 많이 하셔서 앉아서 계속 있는 거. 운전 앉아서 계속 하면서 이 햇빛에 계속 노출되는. 그러니까 고환이 상승되지 않게 항상 밑이 시원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체중 조절, 비만 조절, 운동해야 되는데요. 비만하신 분들이 대부분 허벅지에 이게 허벅지와 고환이 딱 달라붙어 있거든요. 살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게 또 고환의 온도를 상승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건강한 정자 생활 수칙이고요. 어, 사실 이 술이랑 담배 중에 진짜 안 좋은 게 담배거든요. 예. 근데 금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밝혀진 바로는 정자한테 진짜 안 좋은 게 흡연으로 지금 밝혀졌어요. 왜 그 흡연을 하면 혈관들을 이제 수축하게 만들고 혈관이 되게 좁아지거든요. 그러면 고환으로 가는 혈류가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 흡연에 대해서는 정말로 금연을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제가 차 계열에서 10년 넘게 근무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차 계열에 무슨 장군님이라고 불리는 교수님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차병원에 다니셔서 그걸 아시는지 모르겠으나 그 무슨 땡땡 장군님이라 부르는 교수님과 저도 함께 옆에서 몇 년 동안 같이 일했었거든요. 반간호사로서 일했었는데 그 교수님은 환자가 오면 네, 이렇게 이 금연으로 싸우세요. 남편분과 많이 싸우세요. 왜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진료를 제대로 봐야 되는데 진료가 아니라 담배 끊어야 한다. 담배 꼭 끊고 와라. 다음 진료 때까지 금연하고 오는 거야. 안 오면 나 시술 못해.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말 부인한테도 근데 부인 입장에선 좋잖아요. 예. 금연하라고 하면 남편 금연 원하지 않아요. 대부분 부인들은. 그래서 부인은 좋은데 남편은 이제 그게 또 스트레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끊임없이 이 금연, 담배 피지 말아라, 금연하라라, 이거로 정말로 진료 시간 내내 금연 얘기만 하다가 진료가 끝나시는 그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옆에서 일하다 보면 바쁘잖아요. 그래서 아, 지금 대기 환자도 너무 많은데 자꾸만 저 흡연 얘기를 할까, 금연 얘기를 할까, 그만하시지. 저는 그런 마음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근데 왜 그렇게 흥분하시면서 이 흡연을 얘기하셨는지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너무 이해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금연, 예, 담배 안 피시는 거 금연이 중요하다. 예. 첫 번째가 다른 영양제를 다 안 드셔도 되는데요. 첫 번째 노력해야 할 게 금연. 네. 남편분도 힘드시겠지만 금연하세요. 네. 오늘은 이것으로 영상 마치고요. 다음에는 또 좋은 영상으로 또 뵐게요. 다음에 뵐게요.